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어서 봅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제2장 기타소득세인데요. 우리가 기타소득세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문제가 가끔씩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먼저 그 1번 문제는 소득세에 관한 특징인데 그냥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요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문을 쭉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220페이지 우리 2번 문제에서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양도소득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매업자면 사업자잖아요. 부동산 우리가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이렇게 얘네들은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사업소득이지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고 사업성 없이 파는 거고 사업성 여부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이 구별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매매업자가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사업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고저의 지상권 양도, 지상권은 양도세 대상이 되고요. 양도했을 때 양도세 대상이고 임대하면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이고요. 고저의 지상권 임대, 자, 공익사업 목적이 아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상권과 지역권은 이따가 좀 강조드리겠지만 지상권과 지역권은요, 지역권은 이게 공익사업과 관련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권, 지상권 대여했을 때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합니다. 임대했을 때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요거는 뭐냐면 기타소득이고요. 기타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이것은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인데 다만 공익사업용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이게 기타소득이라는 거,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 그래서 고저의 지상권 임대는 공익사업 목적이 아닐 때 사업소득입니다. 건설업자의 주택 신축 판매, 이거는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주택 신축 판매 나오면 건설업입니다. 그 외에 부동산을 팔면 다 매매업이고요. 주택 신축 판매는 건설업, 사업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의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이런 거 대여소득은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서 사업소득입니다. 임대업. 3번 문제 여러분이 또 풀어보시고요.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푼다기보다는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면서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소득세법상 고저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익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소재 주택을 수여한 경우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부부는 주택 소득세 계산은 부부 따로따로 개인별로 과세하는데 주택 수 계산할 때는 합산합니다. 합산하지 않고 틀렸습니다. 합산하고요. 각 거주자별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는 합산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의 비과세 판단 시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는데 우리 고가주택 부동산 임대업에서 기준시가로 9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9억 초과할 때 고가주택입니다. 9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3번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4억 5천만 원 국외 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뭐 기준시가 4억 5천 이건 트릭이고요. 왜냐하면 국외 자산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기준시가를 어떻게 매겨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국외 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우리 비과세한다 그랬는데 1주택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딱 주택 하나인 사람이 임대했을 때 비과세예요. 근데 다만 그 임대소득을 근데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과세한다 틀렸습니다. 과세고요. 4번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 발생한 수익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4% 세율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에 합산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분리과세를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이 할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5번 과세기한 종률 현재 국내 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수익의 비과세 판단 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이 아니라 종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12월 31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잖아요.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 현재 기준시가로 9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과세기간 개시이 아니라 종료일입니다. 넘어가시면 여러분요,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는 종합과세합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이 합산합니다. 2번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금에 산입한다는데, 여러분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이 있으면 전세주택이고요.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이 없으면 월세주택입니다. 근데 보증금 전세금 받고 임대했다 전세주택은 몇 주택이요?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 주택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3억 초과했어도 보증금 3억 초과했어도 2주택이니까 총수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러분 전세 보증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택 두 채인데 하나는 전세, 하나는 여러분이 거주해요. 그러면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안 합니다. 몇 주택?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1주택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 요거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은 제외하고 1주택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인데 단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은 과세입니다. 4번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총수익 금액의 400만 원의 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주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우리 뒤에 나오지만 분리과세 시 산출세 계산할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400만 원 공제, 미등록자는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 얘기입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얘기냐면 또 우리가 나올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산출세액은 먼저 임대소득의 수익금액에다가 임대소득의 수익금액 여기다가 1- 필요경비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고요. 그걸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소득세 세율은 14% 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럴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경비율, 임대사업자로 등록자는 경비율을 요걸 60%를 인정하고, 미등록자는 경비율 요것을 50%를 인정하고요. 요 공제되는 금액은요, 요 공제 금액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제 금액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이 홈택스로 임대소득 요거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혼자 신고해 보는데, 거기 계산하는 계산 부분에 계산식에서 이 공제된 금액이 그 란이 있었는데 아무리 클릭해도 클릭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 분이 주택임대소득 외에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외에 종합소득 금액, 근로소득이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그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소득 외에 종합소득 금액 2천만 원이어야 되는데 그걸 넘었기 때문에 이거 공제받을 수 없는 건데요. 하여튼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 공제되는 금액이 등록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요게 400만 원. 그 다음에 미등록자는 요게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계산식을 정확히 여러분이 달달 못 외워도 괜찮고요. 다만 분리과세 시 소득세율은 몇 프로다? 14%라는 거 꼭 기억하고, 주택임대수익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건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문제, 5번 질문. 주택 임대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총 수익 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는 정해진 날, 매달 15일 정해졌으면 정해진 날,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정해지지 않으면 실제로 받은 날, 정해지면 정해진 날.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가 정해진 경우에도 실제로 받은 날, 이러면 틀려요. 정해졌으면 정해진 날입니다. 6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택수 계산하는 거 여러분이 쭉 또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여러분이 요거는 그냥 그 상가 임대에 대한 그 소득세 계산하는 건데, 그냥 여러분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 계산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요거 생략하고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계산 문제였으면 제가 풀어드리는데, 어떻든 간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구하는데, 그럴 때 이 총 수익 금액은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플러스 보험 차익 플러스 관리비 수입 이런 것들을 합해서 구하는 건데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좀 그래서 이건 생략합니다. 안 풀으셔도 됩니다. 8번 문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자의 부동산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국외 소지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는다. 자, 국외 소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자 어떻게 합니까? 과세를 합니다. 과세하지 않는다가 틀렸죠. 일개 소유하는 자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임대료 비과세되는 소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담의 임대소득, 31회 시험 때 나왔죠. 전담의 임대소득 비과세. 그 다음에 자신의 전담을 타인에게 대여하는데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상태가 받을 때 전담의 임대소득 비과세. 또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인데, 단 고가주택과 국외 소유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입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항으로 발생한 소득은 이거 뭐라고요? 부동산 업에서 발생한 소득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뭐다?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이고. 기타 소득이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이건 기타 소득이고요. 3번 봅니다. 부동산 임대 발생한 사업소득에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거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이거?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4번 국내에 소지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기가 발생한 소득보다 비과세입니다. 일개 소유하는 제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와 함께 이거 비과세입니다. 4번 정답. 5번 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공제합니다. 그래서 이거 5번 지문이 28회 때 또 나왔던 건데 또 나왔네요. 공제합니다. 그래서 이 8번 문제는 별 표시하시고요. 작년에 30일의 기출문제입니다.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9번 문제 또 별 표시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다가구 주택은 1개 주택으로 보되, 그렇죠? 다가구 주택은 국세에서는 주택수 계산할 때 1개 주택으로 봅니다.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2번 임대한 과세기한 종료연재 기준시가가 12억 원인 1주택을 임대하고 직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 고가주택이잖아요. 기준시가 9억을 초과했으니까 고가주택이니까 1주택이라도 과세합니다. 맞고요. 3번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주택 1주택, 갑집은 70%, 을집은 30%를 임대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판정할 때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주택수 계산한다는데, 여러분요 부동산 임대회에서의 공동소유주택은 보세요. 공동소유주택 갑집은 지금 몇 프로입니까? 70%, 을집은 30%인 공동소유주택의 경우에, 자 부동산 임대회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은 원칙적으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해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 갑의 소유로. 그래서 만약에 을이 이 공동소유주택 말고 다른 주택이 있습니다. 이 비주택을 임대했을 때 몇 주택 임대가 됩니까? 이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 갑의 소유를 계산하니까 을의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으니까 을이 비주택을 임대했을 때 1주택 임대가 됩니다. 근데 다만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공동소유주택이 고가주택이다 그럴 때는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30%를 초과하면. 여기서 이제 초과하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또 이번에 보세요. 만약에 연간 임대소득이 고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만약에 6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연 6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 가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A 공동주택에서 임대수익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면 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을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이제 2주택 임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 경우도 있다는 거.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 3번은 틀렸다고 보시고요. 이게 이제 지분율이 30%를 넘지는 않았으니까 고가주택이 아니라고 했는데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 아니라는 또 단서가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3번 여러분 이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해당 주택이 국유소유자는 주택이라면 주택 임대로 발생한 소득은 주택수 한교시 과세하고요. 5번 해당 과세기간에 총수익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 인자의 주택임대수익은 임대 등록 시 총수익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적용받는다. 그렇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경비율을 분리과세 시 상주택 구할 때 60% 경비를 인정하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10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1번 문제에서는요. 11번 문제에서는 요 3번 지문, 11번 문제는 한번 볼까요?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 사업에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보니까요. 1번 주택 임대와 보증금을 받은 경우 3주택 이상과 관련해서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월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기준이니까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계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세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액이 3억을 초과해야죠. 근데 그때 여기 주택수 계산할 때 이런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2번 청소비, 난방비 등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여러분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구한다고 그랬죠? 한번 봅니다. 여기 이쪽 와서 보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금액은요, 사업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것은 총수익금액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구해요. 필요경비를 빼서. 그럴 때 이 총수익금액은 어떻게 구하냐?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익금액은 여기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우리가 보증금 전세금을 받아서요. 보증금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관리비 수입, 또 보험 차익 이런 것들을 합해서 구하는데요. 보험 차익 이런 것들을 합해서 구하는데 그럴 때 자 한번 봅니다. 이 관리비 수입 있잖아요. 여기서 전기료,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은 제외합니다.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제외해요. 그래서 이럴 때 총수익금액에서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수입, 보험차 이런 거 합하는데 관리비 수입에서 전기,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은 제외하고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럴 때 여기 보니까 주택임대소득의 사업소득 임대 수익금액이 아니구나. 3번 지문, 2번 지문이요. 청소비, 난방비 등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총수익을 산입한다. 청소비, 난방비 같은 관리비 수입, 요거에 다 포함시킵니다. 관리비 수입에. 3번 임대료의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보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전기료, 수료 등의 공공요금은 총수익금에 산입한다는 틀렸습니다. 총수익금액, 관리비 수입에 전기료, 수료 같은 공공요금은 제외합니다. 총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않고요. 당연히 이건 비용 같은 거 공공요금 빼야 되겠죠. 예. 임대 수익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제외하고 산입한다는 거 3번 틀렸습니다. 4번 보니까 사업과 관련해서 보험 차익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금의 총수익금액에 포함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총수익금액에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수입, 보험 차익 포함합니다.
5번이요. 사업소득은 주택임대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먼지가 들어서. 주택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주택임대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12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이거는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딱 한번 28회 때 나온 얘기가 정답 질문인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 사업에 발생하는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이요.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고 사용대가 받는 거 민법의 물상보증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으로 임대업입니다. 또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을 대하고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이에요. 3번 지문에 나오죠.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고 받는 대가도 사업소득이고 2번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일시적이었던 뭐였던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으면 사업소득입니다. 4번이요.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도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5번이요. 겸용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매매하는 경우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보다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건설으로 과세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요. 겸용주택 신축 판매 해설에 나와 있는데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해요. 이걸 주택으로 보면 주택 신축 판매니까 건설업이고 그 다음에 상가를 신축 판매하면 여기가 상가로 보면 상가 신축 판매는 매매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 한번 볼게요. 건설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비교해 보면요. 매매업을 비교해 보면 이게 만약에 범위가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다. 이만큼이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면요. 그러면 건설업은 매매업의 한 일종이에요. 건설업은 매매업의 일종인데 차이점을 한번 보면요. 건설업은 딴 거 없어요. 용어 주택이란 말 나오고 지문에 신축이란 말 나오고 판매란 말 나오면 이것은 뭐냐면 건설업입니다. 그 외에 만약에 그 외에 나머지 주택 신축 판매 이외에요.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한다거나 상가를 신축 판매한다거나 토지를 판매한다. 다 매매업입니다. 건설업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도급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거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근데요, 집짓단 말고 할 수 없겠죠. 근데 매매업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요. 매매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매매 차익이었거나 매매 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하여야 하고요. 양도세가 비슷하네요. 매매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를 하고 매매 차익이 없거나 매매 차손일 때도 예정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보세요. 겸용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해요. 주택으로 보면 주택 신축 판매니까 건설업이고 상가로 보면 상가 신축 판매니까 매매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로 하느냐는 건데 이게 거기 표에 보다시피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하나의 단위로 판매할 때가 있고 따로따로 판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양도세가 비슷해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이에요. 작거나 같으면 주거만 주택이고 여기서는 5번은 그래서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이지 작거나 같으면 주거분만 주택이에요. 그래서 클 때만 전체를 주택으로 봐 건설업으로 과세합니다. 이런 겁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갑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소득세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 우리가 제3장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이제 시험 문제가 양도세는 우리가 한 문제가 아니라 5문제 내외로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양도세 중요한 테마들 우리 양도세는 만점 맞으려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양도세는 여러분들이 6문제다 그러면 한 4문제 정도 맞추려고 공부하시면 부담 없이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고 한두 문제는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운에 맡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대여섯 문제인데 6문제 출제될 때 대여섯 문제 양도세에서 그때
만점 맞으려고 공부하기보다는 한 4문제만 맞추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세 과세 대상, 양도의 유형,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 이런 것들은 꼭 맞춰야 되고요.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양도세 우리가 계산 과정에서 이제 복잡한데 양도책 계산, 매감기, 매감한기 이런 것들 주의해서 또 그 다음에 양도세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런 것들 중심으로 잘 보시면 되고요. 장특공제, 기본공제 이런 것들 공제상 인것과 아닌 거, 공질 이런 것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숙지하시면 되고요. 맞출 수 있고요. 장특공제, 기본공제. 그 다음에 또 양도세 세율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도세 예정신고 확정 효납부는 꼭 맞춰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최대한 한번 고득점을 해서 맞추려고 노력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에 대한 양도세가 30일에 32에 30일에 30회 연달아 나왔는데 30회하고 30일에요. 이런 거는 한 페이지 정도만 공부해도 국유재산 양도세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또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요. 양도세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는 좀 그렇네요. 제가 다음 시간에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또 우리가 문제집이 지금 이 문제집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중복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가 다 풀어드리진 않고 중요한 문제들만 엄선해서 제가 대표성 있는 문제들, 출제 예상되는 문제들만 뽑아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